심영탁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가족사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다는데요. 심영탁은 결혼할 때 친척, 가족이 오는 게 보통인데 사실 심영탁이 결혼할 때 혼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핏줄이 하나도 안 왔던 것인데요. 가족한테 상처를 받고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하죠.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게 아내였다고 하는데요. 숨 쉴 수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하루라는 선물을 준 게 아내 사야라고 하죠. 가족을 잃었기 때문인지 이제는 새롭게 대규모 가족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데요. 가족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박수홍은 심영탁의 손을 잡으며 저 마음 알죠라며 깊이 공감했고 두 사람의 진솔한 대화는 보는 이들까지 뭉클하게 했습니다. 박수홍의 사정이야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심영탁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심영탁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영탁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요. 워낙 가난한 환경 탓에 어릴 때부터 고생을 했는데 집안이 어려워진 이유는 부모님이 1990년대 초 친척으로부터 10억 원의 거액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심영탁의 모친은 괴로운 나머지 수면제를 사놓고 마지막 편지를 남겼고 해당 편지를 본 심영탁은 어머니 대신 수시 발의 수면제를 삼키기도 했는데요. 그는 어머니에게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했고 이후에도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한 것이었죠. 과거 심영탁은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성공 후 아버지에게 고물상을 차려드렸는데요. 당시 심영탁은 아버지는 고생시키고 인형을 모으며 편하게 산다는 말들이 상처가 된다면서 아버지에게 선택권을 드렸고 선택하신 게 고물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명예퇴직 후 식당을 하다가 잘 안 됐는데 마음 편하게 풍경 좋은 곳에 고물상 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벌써 3년이 된 것이고 자신은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고 멋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당시 심영탁은 연예계 활동을 쉴 때는 아버지 고물상에서 일손을 돕는다고 밝히면서 정말 부모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 행복하게 해드릴 것이라며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됐는데요. 심영탁은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부모님이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 자가를 처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심영탁은 부모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크게 부동산 투자하셨다가 손해를 입고 손해를 메우기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 자신은 부모님의 부동산 투자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부모님께서 처음 투자할 때 자신에게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였다고 합니다. 심영탁이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는 서울 광진구 광진하우스토리로 시세는 무려 17억 원인데요. 심영탁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건 참기였다며 배가 고파도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모두 참았고 성인이 된 이후 가정 형편에 도움을 주고 싶어 도로 공사 참여, 아스팔트 포장 아르바이트, 닭갈비 식당, 카페 서빙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섭렵했는데요. 이어 11년간 방송 생활로 꾸준히 돈을 모아 부모님께 28평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장만해드렸다며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심영탁의 효심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조선의 사랑꾼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리고 다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털어놨는데요. 심영탁은 너무 힘들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다. 민사소송이었다. 제 이름을 대고 어머니가 돈을 빌렸더라. 저 못 살겠다. 집 나가고 싶다고 했다. 고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욕을 하는 환청이 들렸다. 쉬고 싶다. 일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너무 힘들다고 했다. 그걸 보고 있는 사야는 어떻겠나.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는 사야가 너무 불쌍하다 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영탁 부모의 가장 큰 문제는 데뷔 이후에도 부모님이 여기저기 투자를 벌였다가 계속 실패를 해서 심영탁에게 짐을 지운 것인데 결국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계속된 실패 그리고 본인 명의로 돈을 빌려 말 한마디 안 하고 땅을 사고 나중에는 보증까지 세운 걸로 인한 민사소송과 거액의 이자 부담을 심영탁이 모두 책임져야 했기에 부모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였어도 이런 상황에 좌절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게 부모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제로가 되고 빚까지 생길 상황이 됐으니 그의 가슴이 얼마나 아플지 느낌이 오시겠죠. 그리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심영탁의 가족들은 마치 심영탁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했는지 심영탁의 결혼식에 불참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말 심영탁이 말로는 아무렇지 않게 말해도 속에 얼마나 천불이 날지 예상이 되죠. 아니,
사실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날까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심영탁은 과거에도 학창시절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인데요. 심영탁이 도라에몽을 좋아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 도라에몽을 좋아했던 이유는 고교 시절 왕따를 당했는데 도라에몽 주인공 진구 역시 공부를 못하고 왕따를 당하는 친구이며 도라에몽이 그를 도와주고 본인도 그런 친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을 읽으면서 대리만족을 했다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건 왕따의 이유입니다. 당시 심영탁의 건장한 체격을 눈여겨본 불량한 친구들이 서클에 들어오라고 권유를 했는데 심영탁이 그걸 거부하자 왕따를 시킨 것이었죠. 하지만 심영탁은 그걸 도라에몽의 힘으로 극복했고 지금의 성공한 연예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가족의 문제로 고꾸라졌으니 심영탁이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천운처럼 아내 사야가 나타납니다. 도 이런 상황에 좌절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심영탁이 결혼한 18세 연하에 신부 사야의 집안이 굉장한 부자라고 알졌는데요. 심영탁의 장인이 일본에서 120년 된 지역 명물 국수 공장을 가업으로 이어받아 4대째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집안의 장가를 가게 됐으니 그나마 앞으로 돈 걱정할 일은 줄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했으면 하는데요. 심영탁은 일본에 촬영을 하러 갔을 때 현장 총책임자였던 사야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그녀를 계속 두드렸더니 열렸다고 하는데요. 또한 사야가 한국말을 배우기 전까지는 번역기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하는데요. 말이 통하고 나서는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죠. 사야는 장난식으로 심영탁에게 자신이 속았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인 아들 하루가 태어났죠. 생후 6개월인 하루는 9.9kg에 엄청난 몸무게를 자랑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실제로 심영탁도 어릴 때 우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우량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실제로 하루는 지금 상위 1%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유전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드는데요. 심영탁은 2001년에 오픈 드라마 남과 여, 우리 다이어트 할까요? 로 배우 데뷔를 한 이후 꾸준히 연기자로 활동했는데요. 데뷔 후 주로 실장님이나 변호사, 악역과 같은 진지한 역할을 맡았으나 2009 공부의 신출연과 예능 출연 이후 주로 코믹한 역할을 맡아오고 있죠. 압구정 백야에서 백야의 오빠 용준 역을 맡았을 때 대중들에게 연기력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연기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나 혼자 산다 등의 각종 예능 출연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무한도전 바보 전쟁에 출연해 미니언즈의 뚜찌빠찌 뽀찌 댄스를 선보였던 장면은 지금의 심영탁을 만든 신의 한 수 중 하나인데요. 도라에몽을 좋아하고 피규어를 모으고 애니메이션을 줄줄 꿰는 덕후로서의 모습이 대중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각인됐죠. 이제 아이를 낳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심영탁과 그의 가족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심영탁을 응원한다면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